서울 어디쯤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주변에는 개발이 덜 되어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곳에선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특히 단지 내 가장 오래된 동에서는 밤이 되면 으스스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 지방 출신인 그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 자연스레 집을 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저렴한 월세의 아파트를 발견했으니 다름 아닌 그 오래된 단지의 한 방이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의아했지만 월세가 빠듯했던 민수는 이 방을 계약하기로 했다. 이사 첫날 민수는 방 안에서 멀리 보이는 창밖의 전경을 보며 새로운 출발에 설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피곤함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벽쯤 이상한 소리가 민수의 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기어다니는 소리였다. 쿵쿵, 슬슬, 촤 소리가 들려왔지만 워낙 목초가 되어 있었던 그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시 잠에 빠졌다. 며칠간 그런 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밤에는 좀 더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살려줘, 도와줘 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밤만 되면 무언가가 자신의 방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고 종종 전등이 깜빡거렸다. 민수는 결국 이 상황을 도저히 자신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친구인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훈은 오컬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민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훈과 함께 다시 방으로 돌아간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민수에게 주변 동네에 대해 더 조사를 해보라고 했고 민수는 공원의 작은 영화관이나 오래된 다방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물어봤다. 들어보던 중 한 할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처음 지어질 때 공사장에 산재가 많았는데 한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의 영혼이 단지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민수와 지훈은 이 이야기가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사당을 찾아가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사당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 순간 지훈이 준비한 성수와 부적을 꺼내들고 형체에 향해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언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어느새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그 기이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그 후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민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주의를 주었다. 하루는 퇴근 후 지훈과의 통화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던 민수는 새로 지은 고층 빌딩이 옛 단지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단지의 하나의 무서운 경험으로 남았음에 안도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대학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기로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그저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쉬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MT 장소로 선택한 그 집은 한 친구의 외할머니가 사시던 오래된 농가였습니다. 그 외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 뒤로 집은 비어 있었죠. 출발 당일 우리는 전세버스를 타고 그 농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목조 건물이 주위를 감싸는 나무들 사이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졌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분위기를 한층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친구들과 집안을 구경하며 여름밤을 기대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마당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벌였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하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집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줄까?
사람들은 술 기운에 취해 흥미롭게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 집에 얽힌 전설 같은 건 없었지만 제가 자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지어질 때 그 아래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고 해. 그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주 물을 길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물이 마을 어린아이를 삼켜버린 거야. 그 후로 그 우물은 봉인됐지만 집이 지어진 이후로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끔씩 들린다고 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친구들은 괜히 오싹해진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농담처럼 진짜 여기서 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우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며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리를 수습하고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집의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땅 밑에서 어린아이가 소리치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앞에 손이 땅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갑자기 맨발의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놀래지 않을게.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저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창밖으로 부엉이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 이야기에 대해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했지만 모두 어제 일을 장난처럼 넘기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집의 지하 구조에 대해 알아봤지만 저장고 외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우리는 다시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여름밤이 되면 그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냥 바람소리였길, 그리고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었길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조그마한 마을에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자녀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이사 오는 날부터 마을 주민들은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이사 온 집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사 첫날 밤, 가족들은 짐을 정리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두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마자 아이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이며 걷는 듯한 소리였다. 부모님은 피곤해 지쳐 그 소리를 무시하며 잠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첫째 아이인 유진이 부모님께 말했다. 밤에 어떤 아주머니가 내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부모님은 헛소리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둘째 아이 세민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맞아요. 아주머니가 우리 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몇몇 밤 동안 아이들은 같은 경험을 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은 그저 꿈을 꾼 것이라고 믿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웃 주민에게 이 괴이한 경험에 대해 슬쩍 물어보게 되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슬픈 전설이 있어. 그 집에서 사셨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불행하게도 아이를 잃는 사고를 당하면서 큰 슬픔에 빠졌지. 아내는 그 후로 정신을 잃고 날마다 자신의 아이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은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이사를 다시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 가게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귀로 차가운 한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며칠 후 가족은 다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이번에는 집안의 가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거나 넌 자리에 있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거울에는 물기가 말라붙은 듯한 자국이 있었고 가끔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진동했다. 가족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회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오래된 성당의 신부님은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신부님은 집을 돌아보고 나서 정화의식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의식이 진행되던 날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어닥치더니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울음소리가 집안 곳곳으로 울려 퍼졌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 의식이 끝난 후 이상하게도 집안의 모든 소리는 멈추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주머니가 집안을 서성인다고 말하지 않았고 물건들이 움직이는 일도 없어졌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이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때때로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집 앞에 서자마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길을 돌리기 쓰였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집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집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만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다.